나이 들면 친구 필요 없다, 정약용. 젊을 때는 그냥 술 마시고 떠들고 놀 친구면 충분했다. 내 사정을 몰라도 같이 웃고 시간을 보내면 됐다. 그때는 친구가 많아야 사람 굿이라는 것 같았고 혼자 지내면 뒤처지는 느낌이 들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는 형편이 다 달라진다. 몸 상태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살아가는 속도도 다르다. 한 사람은 건강해서 여행을 다니고 한 사람은 아파서 집에만 있다. 한 사람은 돈이 넉넉해서 여유롭고 한 사람은 생활비 걱정에 하루하루를 버틴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면 만나도 어색하고 대화의 방향도 다르다. 처지가 비슷할 때 친구가 되고 처지가 달라지면 멀어진다.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만나기 어렵다. 게다가 각자 살아온 본인의 세월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대화에서 보인다. 나이가 들면 말 하나에도 생각과 가치관이 묻어난다. 정치 이야기, 자식 교육 이야기, 돈 쓰는 방식, 건강관리 얘기까지 전부 살아온 세월이 다르다 보니 기준이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자기 기준과 맞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서로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싸움이 나기도 쉽다. 어릴 때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나이가 들면 고집도 세지고 굽히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대화가 길어질수록 불편해지고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뜸해진다. 이것은 누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정이 식어서도 아니다. 서운할 일이 아니라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변화다. 노후에 독이 되는 친구 관계가 있다. 늘 아프다, 힘들다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만날 때마다 자기 불행을 늘어놓고 위로를 요구한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기운이 빠진다. 노후에는 정서 회복력이 떨어진다. 젊을 때는 들어주고 있기가 가능했지만 노후에는 그 감정이 몸으로 남는다. 자식 얘기와 돈 얘기로 비교하는 사람도 있다. 자기 자식은 잘 되고 남의 자식은 못 됐다고 말한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무리한 도움을 청한다. 노후 자산은 벌어서 회복할 수 없다. 한 번의 잘못된 보증, 대출, 동정은 노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고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아직까지 옛날 이야기를 하며 잘 나갔던 시절을 떠올리는 친구도 있다. 20년 전 성공담을 반복하고 그때 자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철이 없어 보이고 나이 먹어도 여전해 보인다.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며 친구의 만남이 피곤해지고 필요가 없어진다. 문제는 이런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한다는 데 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 한때 정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참고 만난다. 하지만 노년에는 참고 만나는 관계가 몸과 마음을 더 빨리 소모시킨다. 예전의 정이 지금의 부담을 이어갈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노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게 1순위였다. 나이가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가족과 건강한 생활 유지가 먼저다.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이다. 친구 만남은 뒤로 밀린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부터 챙겨야 하고 병원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자식 걱정에 돈 걱정까지 더해지면 친구 생각할 여유가 없다. 만나도 예전처럼 웃고 떠들기만 할 수가 없다. 아픈 얘기와 자식 얘기, 돈 얘기만 남는다. 그리고 만나서 술을 먹고 나면
이제는 그 다음 날이 더 힘들다. 그래서 즐겁기보다 피곤해진다. 사람은 처한 환경에 따라 관심사가 달라진다. 젊을 때는 관계가 즐거움이었지만 늙으면 관계도 부담이 된다.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 더 지친 자신을 발견한다. 이것이 나이 드는 사람의 현실이다. 친구 없이 사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오히려 편한 선택이다. 정약용이 말한 교우의 기준은 분명했다. 친구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드는 관계라는 것이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남아야 하고 생각이 한 칸이라도 정리돼야 한다. 만날수록 피곤해지고 마음이 소모된다면 그건 우정이 아니라 소진이다. 정약용은 노년의 지혜를 이렇게 정리했다. 의지할 곳은 자기 자신과 가족뿐이라고 말이다. 친구는 대신 결정해주지도 않는다. 친구에게 기대는 순간 실망이 온다. 그 좋던 친구가 같이 병원에 가주지 않는다.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것은 가족이다. 검사 결과 나오는 날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야 할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결국 가족이다. 친구도 자기 삶이 바쁘고 자기 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중요한 순간에 책임지는 것도 가족이다. 노후에는 사람보다 돈과 건강과 가족 생활이 먼저다. 이것이 갖춰지면 친구가 없어도 산다. 친구 없이 사는 것이 외로운 게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인 것이다. 이 현실을 받아들여라.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친구를 완전히 끊어내라는 말이 아니다. 노년에 남겨둘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다. 말 안 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조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같이 있어도 기운이 빠지지 않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자주 보지 않아도 되고 길게 붙어 있을 필요도 없다. 짧게 보고 헤어질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오래 간다. 말이 잘 통하는 친구는 곁에 두어라.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다. 오래된 친구니깐 말이 잘 통하겠지라고 생각한다. 말이 잘 통하는 친구가 오래된 친구일 거란 생각을 버려라.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더 오래 간다. 취향이 비슷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기준이 비슷한 사람이다. 이런 친구랑 가끔 안부 한 번 나누면 된다. 전화 한 통으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혼자 걷기 싫어서 산책할 때도 친구가 있으면 좋다. 말없이 걸으면서 옆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이 된다. 짧게 얼굴 보고 헤어질 수 있을 때가 가장 좋다. 오래 붙어 있으면 피곤하지만 잠깐 보면 그리움이 남는다. 경조사는 챙겨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과할 필요는 없다. 자주 볼 필요도 없고 깊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정약용이 본 노년의 교훈은 이런 것이다. 가볍게 인사하고 부담 없이 헤어지는 관계 말이다. 집착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이다.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도 자연스러운 변화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 노년에는 친구 챙길 힘으로 가족부터 챙기는 게 맞다. 친구는 스쳐가는 인연이지만 가족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친구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친구를 끊어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허전할 수 있다.
그 시간에 가족 그리고 나를 더 돌보는 게 노후에 더 이익이다. 관계를 끊기 힘들다면 이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말이 없어도 편안한가? 이 사람은 나의 현재를 존중하는가? 이 관계에서 도움은 서로 오고 가는가? 위 세 가지 질문 중에 2개 이상 아니오라는 말이 떠오른다면 관계 조정이 필요한 신호다. 정약용은 노년의 지혜를 이렇게 정리했다. 쓸데없는 관계에 힘을 빼지 말고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고 말이다. 노년의 지혜는 사람을 늘리는 능력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능력이다. 힘을 써야 할 곳과 써서는 안 될 곳을 구분하는 것. 그게 나이 들어서 배우는 현실이다. 친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시간에 가족과 자신을 돌보면서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면 된다.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노년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본인에게 맞는 부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늘 평안하고 지혜롭기를 항상 응원합니다.